여기까지가 빙하기 때 결국에는 건조하고 춥다 보니 농경 생활을 못한다 이 말이었고, 두 번째 A번 기후의 이러한 형태에서 농경 생활은 선택이 아니었다. 너무 위험이 컸어. 그래서 땅 한 조각에 의존할 수가 없어.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땅 한 조각에 의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 그래서 그 온도가 이제 올라가고 아이스캡, 너 아이스캡도 알고 있니? 밑에도 안 써있긴 하다만, 그렇지, 만년설이 녹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다. 갑작스런 생명의 폭발을 경험하게 되었대. 그치? 온도가 올라가고 만년설이 녹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생명의 폭발을 겪게 되었대. 식물의 탄생이겠지. 자, 세상이 따뜻해지고 더 습해짐에 따라서 사람들은 시작했어. 장소 주변에서 사는 걸. 그 장소에서는 우리가 음식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집약적으로 그리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발생한 것은 아니야. 이것은 아마도 수천 년이 걸렸을 것 같다. 헌터 게더러 수렵인들이 포레이지 돌아다녀 채집하려고, 그리고 헌팅하느라 돌아다녀 그 약간의 사이드 허슬 농경 생활로 약간의 부업을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은 이거지. 수렵 활동도 하면서 부업으로 농업도 하는 그런 시기, 중간 단계인 거지. 농업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그 시기의 중간 단계였을 거라고요. 다시 그냥 마지막 문장 그거야. 얘는 바로 넘어가진 않고 이제 부업으로 농경 생활을 시작하다가 이제 본격적인 농부들이 된 거지. 소위 말해서. 자, 이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것들은 with ing, 이거 with 분사 구문이잖아. with 분사 구문, 커버링이 어법 문제인 거고, 다음에 associate 연관시키다. 거기 중요하게 생각하면 되겠고, 다음에 여기 not only but also가 할 뻔했다. not only가 앞으로 나와 있지. 근데 but also가 여기 나와 있죠. but also는 생략 가능하니까. 그리고 was 동사 planet이 주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소위 말해서 부정어 도치. not only 부정어 도치. 이건 어법으로. 서술형도 뭐 가능하고요. 자, 다음에 이러니까 겁나 건조했다. 이거 이해되지? 건조했다. 빙하기 때는 건조했다. 다음 두 번째, 빙하기 때 식물이 생장하기 어려웠다는 거. 어려운 이유가 뭐 때문이다? 증발도 적고, 구름도 더 적고, 그리고 비도 덜 내리고. 야, 비가 내려야지 식물 살잖아. 그러잖아. 비가 없어. 걔는 식물들 말라 뒤지는 거죠. 건조하잖아, 심지어. 자, 다음에 선택이 아닌 옵션이 아니었다. 어쩔 수 없는 너무 위험한 것이었다 이거야. 리스키. 이것도 이제 어기로. 그리고 갑자기 이제 온도가 올라간다. 어기. 그리고 그때 이제 갑작스런 explosion of light다. 이건 빈칸이겠지. 생명력의 폭발. 이거는 빈칸으로. 다음에 여기 있는 거 where는 관부예요. 관계부사. 어법 문제로 이렇게 기억해야 되겠고. 자, 다음에 다른 것은
요 haven이란 단어 있죠? 요 발생했다인데 수동태가 불가능하지 않니? 수동태? 불가능하다. 저 다음에 여기 with 보이죠? with 앞에도 with 분사 구문 있었지? ing and ing with 분사 구문이라고. 자 이렇게 하면 내용 설명을 했고 다시 정리하면 빙하기 때 농업이 어려웠다. 건조해서. 그러다가 온도가 변하면서 농경생활 시작함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다음 37번. 37번이 어려워요. 37번. 내용 설명부터 하자. 기억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장기 기억이 있고 우리가 단기 기억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외우고 있지 않냐? 상식으로는. 여기서는 장기 기억이 있고 그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 다시 장기 기억과 작업 기억 두 가지가 있어. 이때 우리가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매우 간단해.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학원에 딱 왔는데 너희들한테 문제를 준 거야. 그리고 한번 문제 풀어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원래 알고 있었던 기본 까락으로 문제 풀지 않냐? 그렇죠. 왜냐면 대비 안 한 상태 그냥 문제 풀어라 이거니까. 그러면 문제를 딱 보자마자 바로 너희 머릿속에서 떠올려서 문제를 바로 푸는 거잖냐? 이게 작업 기억이야. 그 작업이 어떠한 이 일을 내가 해내기 위해서 빠르게 뇌에서 뽑아내는 지식을 말해 기억. 그게 작업 기억이야. 그래서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의식하는 공간인 거야. 너가 딱 시험지 보자마자 떠오르는 기억. 근데 이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동되냐면 장기 기억의 정보를 꺼내오는 거야. 장기 기억의 정보를. 걔는 문제를 딱 보고 나서 아씨 그거 뭐였지? 머릿속에 계속 끄집어내려고 해. 그 깊은 곳에 짱 박히는 그 정보를. 그 깊은 곳은 바로 장기 기억에 짱 박히는 거잖아. 그래서 계속 꺼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작업 기억을 활용할 때는 필연적으로 장기 기억에 있는 정보들을 꺼내와서 딱 쓰는 거란 말이야. 결론. 그치? 근데 생각해봐. 야, 우리가 장기 기억에서 정보를 꺼내가지고 와서 작업 기억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다 풀리냐? 아니, 안 풀리잖아. 왜 안 풀리지? 다 배웠는데 실은? 까먹었어. 기억을 다 못 살려내. 그래서 작업 기억은요,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한계가 있어. 다 못 풀게 된다 뜻이지. 동시에 약 7개 정도만 유지가 가능하대. 그래서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의식할 수는 없다. 라는 말도 그럼 이제 이해가 되지. 이게 작업 기억이야. 자, 그럼 장기 기억은 뭐냐? 정보를 저장해 놓은 거고 평소에는 의식 못 하고 있어. 너의 무의식적인 그 깊은 곳에 짱 박혀 있거든. 그래서 장기 기억에 접근하려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는 거야. 야, 우리가 장기 기억에 바로 직접 접근할 수 있으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어. 접근이 함부로 안 되기 때문에 못 푸는 거거든. 정보를 작업 기억에서 그러니까 데려오는 거야. 중간 한번 걸치는 거지. 장기 기억에서 작업 기억에서 꺼내와서 작업 기억으로 문제를 다 푸는 거야. 그래서 장기 기억에 접근하는 방법이 작업 기억을 통해서 데려오는 거야. 이것도 이해되지? 이렇게 된다고? 자, 그래서 장기 기억에 저장된 정보를 작업 기억으로 가져옴으로써 의식하고 접근하는 과정. 이게 이 글에서 말하는 내용이다. 다시 정리하면 장기 기억과 작업 기억이 있다. 작업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그 작업 기억을 통해서 문제를 풀 때는 이 작업 기억이 장기 기억에 접근하는 거야. 우리가 직접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치? 그래서 꺼내 와서 풀 때 한계가 있다. 자, 그래서 가장 큰 차이 여기 working과 long-term memory 나와 있죠? 그래서 작업 기억과 장기 기억 사이의 차이 이것은 우리가 명시적으로
또는 명확하게 정보를 인식하고 있다. 작업 기억에서는. 작업 기억은 정보를 인식하고 있다라고 좀 전에 말했었단 말이야. 자, 하지만 직접적으로 장기 기억으로의 정보의 직접적인 접속, 이거는 할 수 없다고. 여기까지 이해되죠? 장기 기억에 직접 접근은 안 된다고요. 작업 기억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자, 우리는 장기 기억에 접근하는데 금방 말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정보를 작업 기억으로 데리고 옴으로써 장기 기억에 접속하는 거야. 중간에 한번 거친다는 거야. 작업 기억을 한번 거쳐서 장기 기억에 접근하는 거야. 다시 할게요. 우리가 장기 기억에 접근하는데 그 정보를 작업 기억을 데리고 옴으로써 장기 기억에 접근하는 거야. 이게 간접적 접근인 거지. 간접적으로. 직접을 안 돼요. 예를 들어보자. 지금 바로 너가 모든 배우들을 네가 전에 본 적이 있는 그 배우들을 다 인식하지 못해. 네가 알고 있는 배우 다 이름 대봐. 이렇게 못하잖아. 그들은 그 이름들은 저장되어 있거든. 너의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어. 너의 의식 바깥에. 여기까지 이해되죠? 의식 바깥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알죠?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게 작업 기억이 아니라 장기 기억 의식 너머에 있는 거야. 여기는 데이가 의미하는 건 당연히 앞에 나는 액터스가 있지? 네. 그치? 액터스가 이렇게 정확히로 액터스 이름이겠지 뭐. 자, 2번. 하지만 만약 내가 너에게 물어봐. 모든 배우들을 목록으로 한번 써봐라고 요청하면 너는 너의 작업 기억을 사용할 것이다. 리트리브, 회복하기 위해서, 되살리기 위해서. 되살리다. 밑에 써있나? 되살리다. 댐은 당연히 배우들일 거고요. 원 바이 원, 한 명씩 한 명씩 되살리기 위해서 작업 기억을 사용한다. 그리고 릴 오프 밑에 써 있을 겁니다. 술술 말하다 써 있죠? 그래서 그 이름들, 그 배우들을 술술 말하게 된다. 진짜 술술이 아니지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했지. 자, 너의 작업 기억은 너의 장기 기억에 접근할 수가 있거든. 그리고 이 기억들을 의식으로 가지고 오는 거야. 의식으로. 좀 더 이야기했죠. 의식한다가 작업 기억이라고 했지. 의식으로 가지고 온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건 7개의 아이템 또는 그 덩어리에 한계가 있다. 좀 전에 이야기했죠? 한계점은 존재한다고. 야, 우리가 다 기억하면 우리들이 못 볼 시험은 없다니까요. 있으면 그랬으면 좋겠지. 자, 각각의 배우가 아이템이다.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래서 try, 시도해봐. 그리고 모든 배우들을 한번 담아봐. 네가 알고 있는 명시적인 의식에서 네가 알고 있는 모든 배우들을 한번 시도해봐. 그러면 너는 시각화할 수 있어. 시도해봐. 이 배우들을. 자, 하지만 너는 여전히 오직 인식할 수 있어. 몇 명만? 7개 정도? 한계점이 있어. 그래서 몇 명의 배우만 한 번에 인식하게 된다. 논리가 명확하죠? 정리하면 작업 기억과 장기 기억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장기 기억 직접적인 접속은 못함. 중간에 작업 기억을 거쳐서 이 작업 기억이 장기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작업 기억에 한계는 존재하고
작업 기억이라는 것은 인식으로 가지고 온다는 말과 같아. 이 지문에서. 네, 그치? 이렇게. 이거를 시험 보는 동안에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어려워, 지문이.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올 거 볼까? 이거 explicitly 이거 어휘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단어예요. 명시적으로 라는 뜻이야. 다음에 여기 not able 있죠?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 이거 단어를 좀 어떻게 바꾸지 않을까 싶어요. unable 같은 거 있잖아요. unable로 출제하던가 아니면 able로 이렇게 딱 바꿔놓는 거지. not을 빼고. 그래서 어휘 문제로 바꿔놓는 거예요. 또는요, 여기는 directly라는 단어 있죠? 얘도 똑같이 어휘로 출제할 수 있어요. 직접 접근할 수 없다. not. 그걸 기억하면 돼. 다시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직접 접근할 수 없어. 장기 기억에. 이걸 기억해 놓으면 저 문장이 틀렸던 거 맞출 수 있게 돼요. 얘 아니면 얘 둘 중에 하나가 시험 문제인 거야. 어휘로. 두 개를 동시에 될 수도 없고. 자, 다음에 요 문장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은 이제 빈칸으로 내고 싶다 이거지. 오직 장기계 접근하는 방법은 작업 기억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하다. 여기를 빈칸으로 내면 선생님이 이 지문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여기 빈칸 내면요, 이게 선생님 실력이 좋은 거야. 다음에 여기 where 있죠? 요 where 여기도 이제 어휘 문제.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outside your consciousness 이것도 이제 빈칸 될 수 있겠지? 여기도 가능하다. 장기 기억은 우리 기억 너머에 있거든. 의식 너머에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어 갖고 있어야 돼. 그럼 우리 의식 안에 있는 것은 작업 기억인 거지. 이렇게 하면 이것도 빈칸 나와 풀 수 있다고. 자, 또 하나가 여기 연결사가 있겠다. 둘, 셋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연결사 문제가 나오더라도 순서를 외워놓으면 되지. example, however. 예를 들어서 하지마 이렇게. 다음에 여기 retrieve라는 단어 선생님이 좋아하는 단어고요. 되살리다. 다음에 여기 잠깐 지우고 여기 한계점이 있다. 리미트. 여기도 이제 빈칸도 가능하거든. 이거 리미트 그 단답형으로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문제 풀어요? 이거 가지고 풀어요. 이 마지막 문장을 보면 몇 개의 배우만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게 바로 한계점이거든. 얘와 얘는 둘 다 어휘로 내면은 매우 적절한 거지. 이렇게 풀면 돼. 쌤 영어는 이 단어 있어 보이죠? 이거 내기 상당히 어려워. 이거 외출 친 거면 진짜 그냥 좀 그래. 다음에 야 이거 있잖냐? 너 혹시 시험 문제에서 이 이시 뭔지 물어봤다고 생각해봐. 뭘 것 같냐? 야, 그 우선은 이 이시 작업 기억이랑 장기 기억 둘 중에 하나거든. 뭘 것 같냐? 작업 기억이야. 여기 이시 의미하는 것은 작업 기억이다. 저것도 내고 싶어요. 소수배우.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 오늘 출제하는 생각하는가요? 자, 두 개 했고요. 다음에 400이죠? 38번. 38번은 쉬워. 되는 쉬워. 몸짓을 하면서 설명하면 기억이 더 좋아질까? 참가자들에게 이상한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고 설명을 하게 했대. 몸짓을 한 사람들이 더 잘 기억을 하더래. 몸짓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아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대. 몸짓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아도 같은 결과는 나타난다. 몸짓은 기억 형성을 돕게 된다.
몸짓을 하면서 말하면 기억이 더 잘 나는데 결론은 몸짓이 도움이 된다. 너가 몸짓을 하게 되면 설명하는 동안의 사건을 너는 생각하니 회상할 수 있다고 그 이벤트를 더 잘 몸짓을 하지 않을 때보다 이게 해석이야. 자, 우리가 어른들에게 비디오를 보도록 시켰어. 장난감 물체, 동물, 사람들은 다양한 때때로 이상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비디오를 보여줬대. 다시 장난감 물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그 사람들은 약간 다양하면서 가끔씩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비디오를 보여줬다고. 그때 치킨이 sliding to the policeman, 경찰에게로 미끄러져 가는 치킨, 이상한 그림이지. 그 자깅하는 사람, 근데 bending down, 구부리고 있지. 그들의 발에 터치하기 위해서 구부리고 있는 조깅하는 사람들, 이거지. 이거 몸 푸는 거죠, 이거. 그리고 그 펜스는 흔들리고 있어. 지 스스로 혼자서 흔들리고 있는 펜스, 이런 장면들 보여줬대. 그치? 자, 이때 우리는 테스트에서 그때 어른들의 기억을 또 나오지. 이러한 사건들의 기억을 즉시, 그 묘사 후, 즉시, 그리고 3주 후에 또 한 번 하고, 즉시 한 번 하고 3주 후에 또 한 번 실험했다 이거지. 기억 얼마나 하냐. 그렇지? 즉시 한 번 하고 3주 후에 또 한 번 하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문장 구조가 이거지. 자, 그럼 해석하면 그 be told의 뜻은 듣다라고 해석하는 거니까 그 몸짓을 몸짓하라고 들었던 어른들이 사건을 묘사하는 동안에 기억했다. 더 많은 것을 기억했다. 어른들보다 들었어. 몸짓하지 말라고 들었던 성인보다 더 많이 기억하더라. 특히 몇 주 후에. 몇 주 후가 되니까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 이거지. 주제문이야 4번이. 자, 만약 우리가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만약 사람들이 스스로 몸짓을 해. 야, 앞에 실험은 몸짓을 하세요 라고 명령을 한 상황이고 지금 이제 스스로 몸짓을 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그런 연구를 또 했대 다시. 하지만 이 시기에 우리는 어른들에게 몸짓에 대한 지시는 주지 않았다고. 그만 이해되지? 앞에는 몸짓을 하세요 라고 지시를 확실히 줬고 두 번째는 이제 몸짓을 하세요라는 지시를 구체적으로 안 줬다고요. 그래도 결과가 같이 나왔겠지? 예. 똑같은 결과에. 자, 우리는 알게 된 게 똑같은 패턴을 알게 돼서 사람들은 기억하더라 아이템을 그 아이템에 대해서 그들은 몸짓을 했다. spontaneously 뜻 뭘까? 자발적으로 더 잘 몸짓을 했다. 아이템보다 그 아이템은 그들이 몸짓을 하지 않는 아이템보다
자발적으로 더 잘 몸짓을 그들이 했다. 그때 그 아이템을 사람들은 더 잘 기억했다. 뭐 이런 말이 되겠지. 다시 말해줄까? 몸짓을 자발적으로 한 그 아이템이지. 그 아이템을 더 잘 기억하더라고. 그치? 자, 그래서 몸짓을 만드는 것, 그 말하는 것과 함께 몸짓을 말하는 것이 정보가 부호화되도록 만들었고 그 스피치 기억을 그 스피치에서 부호화된 그 정보가 더 잘 기억하도록 만들게 되었대. 그래서 문장 구조는 이렇게 된 거겠죠? 이렇게 수식이라고 했지? 이렇게 수식. 그러고 나서 목적어가 얘고요. 목적격 보호가 얘예요. 요 make가 오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격 보호 형태를 쓸 수 있지. 최종 결론은 뭐냐? 몸짓하라고. 그럼 기억력 좋지. 그 실험이었어요. 자, 다음에 시험에 나올 거. 주어진 박스가 주대문이라고 했으니까 너가 선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내일 것 같죠? 딱 어휘로 내면 결론이 뭘이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뭘이 중요하다. 다음 두 번째, 여기 내용은 그닥 중요한 게 아니죠. 이런 데서 출제하면 진짜 그럼 안 되고. 다음에 다른 거 출제할 거 그닥 없어. 이제 어법으로 낼 수 있는 것들은 있어. 여기는 on which. 그리고 여기 있는 거 better 이거 정도 될 수 있을까? 시험 문제로 낼 수 있는 다른 것은 그리고 야야야야 봐봐라. 요 문장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다. 그 아이템을 더 잘 기억했다. 이게 해석이야. 번째적인 해석은요. 그리고 또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거. 아이템을 더 잘 기억한다 이거다. 문장 구조 여기 가운데 있는 수식어고요. 여기까지. 네. 그리고 다음에 이 동명사주와 현대 말했지? 그래서 S가 붙어 있고, 그리고 이거 인코드 어법 문제 앞에 수식 부호화 되는 거니까. 그 여기 있는 메모라블의 단어 목적격 보호라고 했지? 여기 자리에 부사 쓰면 틀려요. 예. 메이크 가지고 문제 푸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근데 이거 어법은 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 문장 구조를 파악하게. 자, 몸짓이 중요한 말이었다. 다음 두 번째 이제 39번. 이게 여태까지 어떤 문제 제일 쉬웠던 삼림체걸 이야기지 이거? 삼림체걸. 자, 이것도 옆에다가 한 점 썼어요. 산림 파괴한다. 나무 감소하겠지. 그 산림 파괴가 영어로 어디 있냐? 여기 있어. deforestation 이라는 단어. degradation이라는 단어 밑에 써 있잖아. 악화라고 쓰여 있죠? 환경 악화라는 뜻이래 이게. 이거는 환경 악화,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산림 그 벌채 그거라는 뜻이잖아요. 나무 다 자르기.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감소시키게 돼. 야,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잖아. 근데 나무 잘랐으니까 당연히 감소하겠지, 흡수가. 그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게 되고, 그럼 온실 효과가 강화되고요. 그럼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되고, 지구 온난화가 발생한다. 결론, 산림 파괴. 얘가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준다가 이거 주제예요. 내용 쉽다고.
approximately 대략 15에서 20%의 그린하우스 가스 이미션, 이게 그 배출, 그 가스 배출이 유발되고 있지. 산림 악화 그리고 산림 파괴, 이거에 의해서 이제 두 개가 원인이다. 두 개가. 자, 나무는 여기 문제 표현이 밑에 써있나? play a role 써있니? 밑에 옆에 단어 중에 play a role in, 이 표현 쓰는지 모르겠다. 이게 있어요. 역할을 하다 이런 뜻이거든. 네. 그래서 탄소 순환, 탄소 순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나무가. 네. 흡수하니까. 그들은, 나무들은 CO2를 컨버트 바꿔, 공기 중에 있는 CO2를 바꿔서 산소로 만든단 말이야. 이것 뜻이 뭐냐? 포토신테시스. 그렇지. 광합성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그 나무가 보여져 자연스러운 규제자, 통제자. 그래서 우리 조절자라고 번역하더라고 밑에 보니까. 이산화탄소의 자연스러운 자연적인 조절자로서 보여진다. 나무가. 나무의 역할이야. 그래서 많은 양의 나무의 존재가, 이게 existence, 존재가 의심의 여지 없이 이끌게 된다. 감소된 존재로, 이산화탄소의 감소된 존재로 이끌게 된다. 대기에서. 맞지? 나무가 더 많은 양이 있으면 이산화탄소의 감소된 존재로 이끈다는 맞는 말이지. 그치? 대기에서. 자, 그리고 증가된 산소의 존재로 이끈다. 이것도 맞지. 그치? 증가된 산소의 존재로 이끈다. 이것도 맞다 이거야. 자, 그리고 그 지구의 숲이 절반이 사라졌어. 그럼 여기서부터 내용의 흐름이 바뀌게 된다는 거잖아. 그럼 다시 주어진 박스를 보면 불행히도 산림 파괴가 막았다. 이 과정이 완전히 성취되는 걸 막았다. 그래서 여기 prevent A from ing, A가 ing 하는 것을 막다. 이렇게 이제 이 표현을 외워야 되는 거지. 이제 이게 문자인데 서술하고 출제할 수 있는 거니까. 주제 분위기가 이 과정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막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해. 그래. 맞아. 하나 더 줘. 자, 이 과정이란 것은 이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로 배출하는 그 과정 말하는 거야. 자, 어쨌든 이 지문은 매우 중요하다. 어법 문제로 출제하기 매우 좋고. 여기서부터 내용 그럼 바뀌어. 이제. 자, 그래서 절반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 이산화탄소의 양이 극단적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맞지? 올라간다. 라이징. 이산화탄소의 양이 올라가게 되었다. 그리고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있는 태양의 레디에이션. 야, 뜻이 뭐냐?
자외선. 더 많은 태양의 자외선이 지구로 되돌아서 반사되고 있다. 다시. 더 많은 이산화탄소와 함께 대기 중에서 태양 자외선이 지구로 되반사되고 있는 중이다. 되반사되고 있다.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대기가 이렇게 있죠? 대기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내뱉는 열이 여기 대기랑 부딪혀가지고 다시 지구로 온다 이거지. 이게 반사. 그래서 그 우주로 방출되는 것 대신에 지구로 다시 되돌려지고 있어. 그리고 이것이 유발하고 있다. 행성의 평균 온도를 올라가게끔 유발하고 있다. 맞지? 과학 시간에 배우지 않아요, 이거? 네.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구름 같은 것은 부딪혀서 다시 지구로 반사돼서 들어오잖아. 자, 따라서 이 파괴가 중요한 문제다. When it comes to 뭐뭇에 관해 말하자면 지구 온난화에 관해서 말하자면 deforestation이 주요한 이슈야. 마지막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내용적으로도 쉽고 답도 되기 쉬웠고. 자, 5번 문장은 서술형으로 조든 박스 서술형 다음에 맞춰. 다음에 여기 regulate라는 단어 요거 난 개인적으로 빈칸 단답형이죠. 서술형 빈칸 단답형으로 regulator를 저는 찍을게요. 여기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왠지 가장 여기서 만약에 한 단어를 내겠다 서술형 그럼 난 이거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같은 생각하시죠? 그러길 바라요. 자, 그리고 이 문장이 또 서술형 말고 삽입 문제를 출제하잖아. 여기 3번부터 내용 흐름 바뀌게 되는데 이 문장도 삽입이 가능해요. 그리고 어휘도 가능해요. rising이라는 단어는. 건이라는 단어도 어휘 가능함. 다음에 여기 rise라는 단어도 나와야죠. 어휘 문제. 다음에 release라는 단어도 어휘. 이렇게 하면 내용 설명이랑 잘 했다. 쉽다. 결론은 매우 쉽다. 결론은 쉬워. 40번. 40번은 어렵니 쉽니? 그냥 걸어놓을게요. 쉬워하면 40번도 쉽다. 쉬우니까 옆에다 써놨다. 이해하기 쉽게. 인간은 위험한지 아닌지를 먼저 딱 판단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위험 감지를 작동한대. 인간은.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쟤를 딱 보자마자 쟤는 위험한 인간이야 라는 그런 느낌이 그냥 팍 오는 거지. 이건 이성이 아니고 감정이지. 감성. 자, 이때 공포 반응이 발생해. 야, 도망칠까? 아니지. 싸울까? 아니면 도망칠까? 이렇게 이제 그러고 나서 감정이 먼저 결정을 해. 싸우든 도망치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성적 이유를 찾아. 쟤가 나쁜 놈이었던 이유를 찾는 거지. 앞에서도 우리가 변호사, 과학자 이야기 했었잖니. 21번 문제에서. 똑같은 내용이야. 이성적 이유를 나중에 찾는 거야. 근거를 나중에 찾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 판단이라고 착각하게 돼. 이걸 우리는 앞에서 21번에서는 정당화라고 이야기했잖아. 정당화라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인 사고에 앞서 위험에 대한 자동적인 평가를 수행해. 자동적으로 먼저 딱 판단해. 그래서 감정에 기반한 결정을 먼저 내린다고. 감정에 기반한 결정을 먼저 내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할 이유를 만들어낸다고.
21번도 같은 내용이다. 네. 같은 내용. 자, 우리가 세상에서 매일 세상을 밖으로 나가고 의사결정을 해. 무엇이 안전한지 아닌지, 그리고 무엇이 적절한지 안 한지, 이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 그리고 심리학자 조셉 레독스가 제안한 것은 무의식의 위험 탐지기가 있다. 무의식의 위험 탐지기가 있다. 삽입. what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수식, 삽입, 뭐뭐 하기에, 문장 구조가 중간에 삽입절이 끼어서 되겠다고. 무의식이지 이거. 디터미네이션이 결정일 것이고, 결정. 자, 그럼 이제 해석하면 이거야. 자, 그것은 그 요셉 심리학자 요셉 조셉이 제안하기에 무의식적인 위험 탐지기다. 그 위험 탐지기는 결정해 인지 아닌지, 어떠한 것 또는 어떤 사람이 안전한지 안 한지를 결정하는 위험 탐지기다. 뭐뭐 하기 전에 우리가 심지어 의식적으로 결정을 만들기 시작하기 전에. 들었니? 다시 한다. 자, 그것은 심리학자인 조셉이 제안하기에 무의식적인 위험 탐지기다. 그 위험 탐지기는 결정해 인지 아닌지를, 어떠한 것 또는 어떤 사람이 안전한지 아닌지 뭐뭐 하기 전에, 우리가 심지어 시작하기 전에, 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안전한지 안 한지를 결정을 내린다. 무의식이. 이게 무의식적인 그 위험 탐지기다. 문장이 약간 길지. 자, 이렇게 됐을 때 물체, 동물, 사람이 평가돼. 위험한 것으로 평가됐을 때 공포에 대한 반응, 싸울 것이냐 아니면 도망칠 것이냐에 대한 공포에 대한 반응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반응에 따라서 이제 결정한다고요. 싸울 거 말까 이렇게. 그리고 의식적인 수준에서 우리는 correct 수정해. 실수를 수정해. 이러한 위험 감지기에서의 실수를 수정할지도 몰라. 우리가 그것을 알아챘을 때. 그것이 뭐겠니? 실수겠지. 실수를 알아챘을 때 수정을 해. 자, 하지만 자주, 물론 우리는 이유를 만들기 시작해. 왜 그것이 맞는지, 처음에 왜 맞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만들려고 해. 처음에 감정적으로 위험한 놈이야 라고 판단을 한 그 이유를 만들어내기 시작해. 얼굴 딱 보니까 무서워 보여. 이런 거지. 그 이유를 만들어. 자, 우리는 설득당해. 확신하다지. 우리는 확신하는데 우리의 결정이 이성적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대부분의
대부분의 인간의 결정은 감정적으로 만들어져. 그리고 우리는 수집하고 만들어 사실들, 이러한 의사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감정적으로 의사결정하고 근거를 나중에 찾는 거지. 정당화라고. 못 꺾이겠는데? 어제 메시지 갔어? 이게 꺾였어 또? 한 3시에 잤나? 그래? 어. 이제 여기도 정당화하다가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 위험한 느낌이 들어 이런 사람 또는 물건을 봤을 때 우리는 이미 런치 시작하다 시작해서 행동해 내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걸 시작하기 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행동에 옮겨 도망치는 거지. 이 생각하는 게 뭐겠냐? 이성적 사고겠지 이게. 여기서 행동하는 것은 이미 감정적 사고가 발생해버렸지. 어쨌든 내용은 쉽다. 문장 구조도 안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자동적인 판단을 한다, 평가한다, 위험에 대해서 원망이 전에, 의식적 생각 전에, 그리고 의사결정은 감정의 기초를 두고 의사결정하게 된다. 감정의 기초를 둔다는 거. 그리고 나서 그 의사결정을 지지하는 이유를 나중에 만들어낸다 이거야. 그치? 여기는 댐이 의미하는 것이 감정적 의사결정을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고 시험 문제 나올 것도 우선 danger detector 빈칸 여기 있는 거 before란 단어도 어휘 문제 그리고 여기 correct란 단어 여기 assess 어휘 문제로 다음에 여기 generate reasons부터 해서 여기 전체가 빈칸도 가능하다. 여기 빈칸 가능하다고요. 왜 처음에 맞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만들어낸다. 이게 자기 합리화거든. 이것이 빈칸으로 내면 딱 좋다. 딱 좋다 이거야. 다음에 여기 emotionally 빈칸 가능하겠지? 이것도 이제 서술형 낼 수 있겠지. 단답형 emotionally 적은 거 쓸 수 있으니까. 또 하나 여기는 justify these decision 여기도 빈칸으로 여기도 빈칸 자 그래서 these decision이 의미하는 게 뭔지도 물어볼 수 있거든 이게 의미하는 거 그래서 옆에다 써놨어 시험에 낼까봐 네, 그래서 이것도 빈칸도 가능하다고 다음에 다른 것은 여기도 빈칸 생각하는 걸 시작하기 전에 이미 답을 내린다 이 말까지
하면은 이건 설명이 다 끝나는 것이다. 쉽지? 예. 네, 21번과 같은 내용이라서 그래. 다음 페이지. 쉬었다는 거 어떠세요? 야 벌써 1시간 지나. 지금 몇 문제에서 1시간 지나네. 하나 둘 셋. 많이는 안 하고 있습니다. 나갈게. 마셔. 꿈꾸는 것 같은데? 찾았어. 했어? 물 마시. 물 마시. 학교가 잘 문제지. 완전 학교가 없지. 저희 학교 이상하게 힘들어요. 그래. 다른 학교 숙제인데 저희 숙제를 주잖아요. 네, 많지. 근데 요즘은 좀 줄었어요. 아, 줄은 게 아니구나. 아니, 제가 한 거구나. 저 영어 숙제로 영어 모의고사 전체 숙해가지고 8분이 사실 너무 많지. 그래서 저 이거 내용을 다 알고 있어. 대학교에서 많이 공부를 시키는 거니까 대학교에 가는 일이 하지. 며칠 안 걸렸어요. 3일. 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이제 시험 공부에 미리 공부를 한 거니까 두 번째 듣는 거잖아. 훨씬 도움이 되지. 하지만 화가 납니다. 다른 학교는 보답하라고 하는 학교가 없었던 것 같은데. 있긴 한데 애들이 안 해간다고 듣긴 해요. 아 그래? 네. 애들이 바쁜가? 개기는 건가? 저희 반 들어보지 않을까요? 개기는 건가? 놀 시간이 있어도 공부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제 시간이었고 공부할 시간은 많은데 학교가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잖아. 여자를 필수로 하니까. 그렇죠. 여자를 다 시켜야 되는데. 저는 학원에서 뺄 수 있는데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하고 노출 다 하는 미친 선택을 해가지고 몇명 안 되냐? 요즘 애들 여자애들이 이제 저희 담임쌤이 남녀 차별을 한다고 처음 만나자마자 선언했기 때문에 여자애들은 배 아프다고 거짓말 친 다음에 자주 빼는데 남자애들은 거의 안 빼고 그래? 네, 한 두세 명 빼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야. 미술이나 그런 거. 미술이요. 아니 약간 미술쌤이 약간 비호감이 있어. 전 딱히 담임 미술이. 아니 편입사요. 아 그래? 재미는 있어요. 아침 자습 시간 쌤하고 담소를 하면 30분을 뺄 수 있다.
되게 좋죠. 30분 자리가. 거의 있긴 한데 학교가 오래 자, 우리 이제 마지막 거 하나 하고 이제 마무리 지을까? 그리고 우리 문제 겁나게 풀자. 재밌겠네. 자, 41, 42번 장문도 퀴즈. 여기까지 나오지? 네. 일반 상품은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스포츠 상품은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이 항상 매력이야. 예측 불가능하지. 스포츠는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불확실성은 경기 품질의 변동성을 가져오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변동성을 약간 좀 커버하기 위해서 다른 요소들을 만들게 돼. 우리가 맨날 질 수도 있지만 이길 수도 있게끔. 지더라도 구경하러 오게끔 하는 유인책이 스타 선수를 영입하던가 프리미엄 좌석을 만들어 또는 부대 시설을 좀 더 이쁘고 깔끔하게 또는 공연도 가끔씩 해주고 가수 와가지고 야구하기 전에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그래서 스포츠 산업은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을 매력으로 활용하면서도 그로 인한 경기 품질의 변동성, 경기 말 품질이라는 것은 선수가 오늘따라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잘 못할 수도 있잖아. 그럼 좀 돈 내고 내는데 짜증나지. 팬 입장에서. 그래서 그 경기 품질의 변동성을 다양한 시스템적 방식으로 보완하게 된다. 이 글의 내용이야 이게. 자, 그래서 그 상업적 사업은 예측 가능성과 확실성을 목표로 해. 특히 품질에 있어서. 하지만 예측 가능성과 확실성이 항상 가치가 있는 건 아니야. 스포츠 세계에서는 그렇대. 그게 아니다. 특히 when it comes to 계속 나오지? 그 전문 스포츠 경기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는 특히나 확실한 확실성이 없다. 그래서 딜리버리는 이제 운영이라고 번역하면 돼. 운영. 스포츠 경기 운영에 있어서. 자, 그래서 관중들의 관점에서부터 스포츠 경험은 경험돼서 더 잘 예측 불가능할 때. 스포츠 이벤트는 실제로 예측 불가능성에 의존해.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오늘은 이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품게 하잖아. 불확실성. 물 줄까? 자, 그래서 게임 결과가 예측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스포츠 컨테스트의 참가자들도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참가도 높아진다고. 오늘은 이기지 않을까를 희망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리그의 수익도 똑같이 올라가게 된다. 자, 하지만 이런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또한 큰 변수를 이끌게 된다고. 예측 변동성.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큰 변동성을 만들어내기도 하잖아. 됐지? 그럼 이거 커버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 했지? 이런 거 한다고요. 예. 그래서 많은 요소들이 기여해. 변동성에 스포츠 상품, 날씨라든지 플레이어의 부상 또는 베뉴는 경기장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상대방의 품질. 상대방 품질이라는 것은 상대가 잘하는 팀이 있고 못하는 팀이 있잖아. 그거. 그리고 스코어의 근접성. 그리고 관중들의 크기. 이 모든 것들, 이 많은 것들이 스포츠 산업과 관련되어 있다. 이 말이야. 정민주. 네. 강민주.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된단 말이야. 크리켓 매치 시합 이것이 exhilarating 밑에 써있지 않니? 재미있는 이란 뜻이야. 재미있는, 지루한 또는 좌절을 주는, 하지만 팬은 여전히 똑같은 돈을 지불해. 스포츠 마케터들은 시도하거든 극복하려고 이 제품을 향상시켜 시스템적인 방식에서. 예를 들어서 스포츠 플레이어 그리고 프리미엄 좌석을 제공한다 또는 다른 형태의 오락거리 그리고 inviting facility 이것 뜻이 이제 시설인 거겠지 시설. 그래서 시설을 제공하는 거 이런 것들 invite 제공하다. 그래서 스포츠 콘테스트의 불확실성인 본성이 하나의 요소다. 전체 경험에 비록 먼 걸지라도 비록 중요한 요소라 하더라도 재정적 성공에서 그래서 불확실성이 중요하다. 이게 불확실성이 안 좋은 거면서 동시에 좋은 거기도 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디스 오버컴이라고 하는 거 있지? 스포츠 변동성으로 생기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거다. 디스가 의미하는 게. 이렇게 이해하면 내용 설명 문제 끝내겠다. 끝. 됐다. 설명은 이제 끝내고